CSR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 고민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앞에서 아껴두신 질문들은 그 토론 시간 마지막 부분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다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조성도 대표님께서 진행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5시 20분까지 끝낸다고 하셨죠. 한 20분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짧게 진행하고 또 여러분 질문 있으신 것도 충분치 않을지라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 되게 재밌게 들었고 세 분 발표, 네,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도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12월이고 이런 좀 CSR 주제로 이렇게 있는 포럼이 제가 알기로 이번 달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특별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항상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내년 전망은 어떨까, 네, 이런 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실제 현업에서 이렇게 CSR에 또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공통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 CSR 전망과 그에 따른 좀 각 조직만의 대응 전략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네, 마침 조현식 대표님이 마이크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온기 조현식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세 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지만 이게 시국이 또 불안하고 또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제일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곳은 CSR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페인킬러의 서비스가 아니라 비타민 같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자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온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들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큰 단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비용보다는 뭐 공간이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원들을 또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CSR 포럼에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파트너십을 많이 해야 하는가? 저는 아까 이제 밸류체인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우편함을 확장하는 밸류체인 안에서의 파트너십은 정말 선호하지만 임직원 봉사활동을 선호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여기에 리소스를 쓰면 조직이 갖고 있는 다른 중요한 데 리소스를 쓰질 못합니다. 저희는 내년 사업 기조 자체가 이 파트너십을 많이 개발하자보다는 오히려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후원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케어하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은 딱 저희의 그 밸류체인에 있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큼, 임팩트를 스케일업 하는 것만큼만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은기 대표님 이야기 듣고 나서 잠깐 둘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의 뭐 방향이나 또 지금 전망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실은 좀 두려운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언제든 뭐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실은 뭐 이런 임팩트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 뭐 사회적 기업 이쪽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B2C 모델이나 그 기본적인 사업들이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완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사업의 비중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이, 절반 이상 부분이 B2B 콜라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업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사회공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비용들 많이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에서는 그 파트너십을 조금 줄이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애를 쓴다면, 저희는 내부의 기조는 우선은 자체적인 경쟁력도 가져가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진 못하더라도 지금만큼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내년에 좀 KPI를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비영리성이 아닌 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속 가능성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바이럴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전할 때 B2B 콜라보만큼 저희가 효과를 본 건 없다라고 지금까지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는 좀 더 애를 써야 된다라는 시국이라 그래서 조금 더 힘듦을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네, 손나래 본부장님. 네. 네, 계속 앞서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만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잖아요. 사실 저희는 비영리인 저희가 이럴수록 더 집중하고 잘해야 되는 건 저희 본연의 고유 목적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치를 잘 살려서 저희가 해나가야 될 일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때를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저희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공공이나 어떤 대형 기관들이 그 어떤 어두운 그런 지역들을 가로등처럼 비춘다면 저희 기관은 조금 더 뾰족하고 더 아주 정확하게 그 어둠을 짚을 수 있는 손전등 같은 그런 사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좀 종합을 해보면은 내년이 어렵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조직은. 네, 각자의 좀 전에 선혜래 본부장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고유한 솔루션, 차별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은 저 혼자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세 분은 검정색으로 맞추셨고, 네, 이렇게 모더레이터라고 좀 차별을 하시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좀 캐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좀 임팩트 측정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온기에 있는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임팩트 측정과 평가가 좀 온기도 좀 되게 이게 그냥 짠 하고 되는 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아리베 미립이나 열매난 재단도 이런 좀 고민이나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임팩트 측정의 평가에 대한 고민과 뭐 좀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짤막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침 마이크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팩트 측정을 했던 결국 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있었고, 그리고 CGV가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임팩트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화라고 하는 것까지 간 이유는 결국 지속성을 위한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한 번 하기는 또 생각보다 레퍼런스가 쌓여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1년, 2년, 3년 함께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기 심현보 대표님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의 밸류체인 안에서 매출이 나지 않는 이상 저희 같은 비영리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진짜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CV에게 먼저 물어봤더니 그러면 ESG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정량적인 걸 같이 측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 그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시작을 했고, 그거 이제 기업의 언어는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로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이제 AI 채팅 서비스라는 이제 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화폐 가치화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중요한 건 이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냈고 그 사회를 얼만큼 변화시켰어라는 걸 결국은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한다면 화폐 가치화 연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연구팀하고 디벨롭 시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는 임팩트 측정에 대한 요구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표현 중에 브랜드 콜라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서의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온기 같은 경우에는 CSR 사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그 비영리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저희는 만날 때 뭐 ESG 팀도 만나기도 하지만 보통 마케팅 팀을 가장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비용도 저희는 마케팅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를 아까 잠시 드렸잖아요.
그게 ESG 예산과 마케팅 예산이 뭐가 달라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조직마다의 성격이 달라서 그거 예산 측정을 하는 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보통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를 만나는 이유는 그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어서 그 2달에서 3달 정도 되는 그 준비부터 런칭된 시간 안에 잘 준비해서 팍 터트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스킨푸드처럼 2번 이상 하는 사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건 또 기업의 속성과 저희의 그 만나는 그 관점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발성이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단기적으로 만나지만 중요한 건 1년, 2년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그 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븐일레븐과 함께했던 그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률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저희가 성과 지표를 사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과제로 하고 좀 더 다양한 어떤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막 작년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SOL과 같이 협업해서 친환경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성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측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기업에 성장 지원금을 주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경제, 고용, 환경 분야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고용은 이제 저희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산식을 가지고 지원금을 통해서 매출 기업은, 고용 기업은 요거를 계산하고요. 환경 분야는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개발한 SPC 지표를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에코 코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사실 올해 저희는 1억 5천만 원 투입이 되었고요. 발생한 사회적 가치는 2억 1,3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탄소 저감량은 645톤 이런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해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임팩트 측정이라는 게 뭐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조직의 상황마다 좀 그 하시는 사업의 구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기에서는 뭐 내년에 하시는 그 챗봇 서비스에도 좀 임팩트 연구를 해보시겠다 하셨고, 아리벤 유립은 뭐 현재는 뭐 좀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면함 재단도 다른 사업에서 좀 해보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네요. 그 아리벤 유립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특정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그 조직 전체 임팩트는 좀 측정해서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 여튼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옹기랑 아리벤 유립 이렇게 두 조직의 공통 질문으로 두 조직만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열매남 재단을 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아까 두 분이 되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그 재밌는 키워드가 있는데 선순환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시니어 마켓 같은 경우에 이 팬덤이 있으시고, 네, 그들을 통한 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 말씀해 주시고, 옹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B2C와 B2B가 같이 연결되는 구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심연보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옹기의 사례를 보셨을 때 뭐 시니어 마켓과는 뭐가 다르고 뭐가 좀 같은 것 같은지 한번 간단하게. 각본이 어떤 질문입니다. 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표현의 차이 같습니다. 저희는 팬덤이라고 표현을 했고, 옹기에서는 옹기 우체부라고 하는 그 자원봉사자분들도 팬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팬덤의 개념, 그 용어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공통점으로는 저희도 아까 둘이 이야기 나누면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B2C와 B2B 그리고 B2G 이렇게 보통 경영 안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잖아요. 네, 저희는 우선 B2G 사업은 조금 특수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B2C와 B2B를 전제로 하면은 B2C를 통해서 만난 개인의 소비자가
기업의 실무자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실무자라면 그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덕업일치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조직과 시니어 마켓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가 이거 외에도 다양하지만 전체의 약 85% 정도는 B2C 고객이었는데 그런 기업의 담당자여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고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선순환이 되는 건 B2B 콜라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바이럴과 확산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 확산 안에서 개인의 소비자가 다시 한번 저희를 보게 됩니다. 그 개인 중에 누군가는 또 기업의 담당자일 확률이 있고요. 그러면은 또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B2C와 B2B를 저희는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가져가면서 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조현식 대표님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첨언, 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 구조는 플라이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 구조를 많이 짜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후원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개인 후원자 어떻게 발굴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후원 캠페인을 따로 하는 건 리소스를 너무 많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저희가 고민을 받은 사연자님이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후원자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우편함을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은 편지를 쓰면 더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생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들고 계속 테스트하는 게 결국 조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고 전략을 실행해보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영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뉴스레터 구독자가 가끔 보면은 그 어떤 구독자님이 한 컨텐츠를 막 10번 막 20번씩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기업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온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이 조직과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건 우리는 결국 한정된 자원에서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생성해야 되고, 그 리드를 생성하는 걸 전략적으로 뭐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고민 사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답장을 받아본 고민 사연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팝업 방문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리드를 생성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이를 또 우리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드리면서 성공 전략 하나, 성공 모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두 곳이 공통점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시니어 마켓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팬덤을 만드시고, 네, 그 온기는 뉴스레터 구독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플라이휠의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B2B 사업을 CSR 자금을 유치하고 싶으신 곳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시는 전략을 이렇게 좀 따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청중분들 중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박성민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용기 대표님이랑 그리고 시니어 마켓 대표님은 이제 레퍼런스가 많은데 저같이 초기 기업들은 레퍼런스를 하나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 분은 첫 번째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처음 레퍼런스는 CGV였고, CGV는 인바운드로 먼저 연락 주셨습니다. 인바운드로 연락 주신 건 유키즈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팽도님도, 정 대표님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계속해서 이 버티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딘가에 소개됐을 때 우리가 진짜 콜라보 할 만한 콘텐츠네, 기업이네 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다른 전략적인 부분인데, 모바일로 유입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민 사연자라든지 이제 일반 B2C라면 이제
PC로 유입되는 분들은 대부분 파트너사의 기업 담당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홈페이지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PC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직관적으로 옹기랑 할 수 있는지를 메인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왔을 때, 아니면 특정한 어디 옹기 편함이 설치된 거리에서 보고 왔을 때, 아, 이 기업하고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레퍼런스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바로 캐치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배워서 메모 좀 했습니다. 그 조성도 대표님 말씀 주셨던 그 표현 오리지널 컨텐츠가 가장 키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아웃바운드 콜은 없고요. 다 인바운드 콜이었습니다. 그 정말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쌓았을까 했을 때에는 우선은 지금 업력이 8년 차거든요. 근데 시니어 마켓이 만들어진 게 한 5년 차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지금도 잘 모르시지만 그때는 더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암기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표현을 암기라고 합니다만 쉽지 않았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무언가를 쌓아갔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버티면서 쌓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파트너사가 왔을 때 아, 여기랑 같이 콜라보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었고 우리도 이만큼 쌓은 게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컨텐츠가 나한테만 좋게 보여지면 안 되고요. 그걸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가공도 잘 되어 있어야 될 뿐더러 그게 아카이빙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축적된 시간들, 저는 그걸 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궤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기회와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얀색 옷 입으신. 네. IP는 새벽 기자이고요. 저희 IP는 사회연대 경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영상을 해당제랑 공장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에 주요 사업 방법으로 사회적 정책형 자립 지원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 몇 가지를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라고. 사실 저희가 기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표는 외부에 공개한 건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복지형 사업과 어떤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사업들 조금은 약간 다른 본부에 약간 한 기관 안에 두 개의 어떤 룸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그렇게 별도로 움직였던 사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 궁금하실까 봐 약간 걱정하셨는데 저 자립지원형 사회적 기업형 자립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실 앞으로 방법론적으로 고민하고 해나갈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인지라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등,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융자 사업, 이래서 기존의 위탁 사업과 또 기업 CSR 형태에서 오는 그런 여러 사회적 그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에 더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봄, 그리고 교육, 일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가져갈 예정이라 사실 현재 그 사업에 딱 핏되는 어떤 모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네, 그 패널 토론을 종료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 되게 춥고 되게 어려운 시국인데 네,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세 분 발표자님들이 해주신 얘기 또 토론에서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이 올해 사업 마무리하시고 내년 사업 계획하시는데 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